안녕하세요. 와이프 집밥 먹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와지프예요. 와이프랑 어제 내일 저녁에 뭐 먹지? 하다가 날도 추운데 굴보쌈에 가리비 칼국수는 어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굴보쌈을 하려면 겉절이랑 무말랭이 김치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사단이 나게 됐습니다. 일단 김치는 뭐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과 몇 번 저희 먹을 정도만 작게 만들어 본 일과 이번에 와이프 부모님 시골 댁에서 대량으로 김장을 담그는 일을 잠시 도와준 적밖에 없는 저로서는 아이고 큰일 났군 싶었어요. 그래도 일단 말은 던져놨으니까 하긴 해야겠고 또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거 뭐 있나 싶어서 또 이왕 할 거 네 종류의 김치를 해보자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과정은 완전 대환장 파티지만 그래도 결과물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고 뒤에 나오는 가브리살로 만든 굴보쌈과 가리비 칼국수는 진짜 너무 추천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는 깍두기를 준비했어요. 마트에서 세일을 많이 하길래 사온 무였는데 일단 세일은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게 딱 썰자마자 무가 가운데 구멍이 나 있고 까만색이고 흙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안에 상태가 물렀거나 부패된 냄새가 나거나 하면 먹으면 안 되고 대신 무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라서 안전이나 맛에는 무방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 껍질을 열심히 벗겨주고 겉에 있는 흙 부분들은 또 모두 벗겨내고 안전하다고는 하나 혹시 몰라서 구멍 있는 부분도 전부 도려내면서 깍둑 썰기를 해줬어요. 혹시 집에서 깍두기 만들어 보실 분들이 있어서 무를 사왔는데 이런 상태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데 부분이 혹시라도 물렀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면 사온 마트에 다시 가져가서 교환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을 생각을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사온 거라 무가 너무 커서 양이 저희처럼 아직 아이도 없고 둘이 사는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나올 것 같아서 다 끝나면 양쪽 집에도 조금씩 나눠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양만 좀 줄이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깍두기나 다른 종류들의 김치를 소량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 김치는 사드세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무를 썰어주고 난 후에는 두 번째로 겉절이 준비를 해볼 거예요. 와이프가 겉절이를 너무 좋아해서 겉절이는 꼭 껴주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두 번째로는 겉절이 준비를 해볼 건데요. 알배추는 일단 밑둥을 잘라내면 겹겹이 배춧잎들이 쉽게 떨어져서 몇 장씩 집어가면서 길게 결대로 크기에 맞춰서 썰어줬어요. 이렇게 길게 결대로 썰어야지 나중에 먹을 때도 더 아삭아삭하다고도 하고 고기나 다른 재료들을 돌돌 말아서 싸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어떤 분들은 속배추만 써야 된다, 겉배추는 아삭거림이 덜해서 별로다 라고도 하는데 중간에 살짝 뜯어서 먹어보니까 겉배추도 상태가 너무 좋고 맛있어서 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겉절이는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으니까 옆에 통에 담아서 대기시켜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무말랭이도 만들 거라서 무말랭이를 저렇게 물에 담궈서 잠시 불러주려고 옆에 대기시켜줬어요. 그리고 다시 깍두기로 돌아와서 무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고 소금을 일정 비율 추가해준 다음에 무에 잘 배이도록 섞어줬어요.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 소스를 4가지 김치에 전부 베이스로 똑같이 넣어줄 거라서 공을 좀 많이 들여서 만들어줄 건데요. 일단은 양파와 마늘이 중요해서 마늘은 15개 정도 꼭지 따고 넣고 양파는 한 3개 정도 어차피 갈아줄 거긴 한데 잘 갈릴 수 있도록 깍둑 썰기로 대충 썰어서 믹서기에 저렇게 넣어주고 다 넣어줬으면 여기에 갈아 만든 배를 한 컵 가득 추가해서 먼저 한번 갈아줬어요. 한 번에 다 넣고 갈아도 되는데 저희 집 믹서기는 크기가 안 돼서 이렇게 한번 추가할 때마다 다 갈아준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재료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소스 재료에는 청양고추 2~3개, 그리고 고춧가루, 매실액, 새우젓, 식힌밥 등이 들어갔어요. 뭐 각각의 김치들에 나중에 추가로 넣어줘야 하는 것들은 따로 추가해 줄 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베이스로는 이 소스를 전부 사용할 거라 조금은 간소하게 만들어줬어요. 베이스 소스에는 처음에는 청양고추 2개 혹은 3개 정도를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주고, 그리고 새우젓은 2스푼 가득, 그리고 매실액은 방금 보셨듯이 5스푼 가득 넣어주고 믹서기를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찬밥을 반 공기 정도 추가해서 다시 믹서기행을 시켜줬어요. 고춧가루는 저 스푼은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을 때까지 좀 많이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믹서기로 섞어줬어요. 모든 재료들은 나중에 맛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깍두기로 돌아와서 방금 만들었던 소스랑 섞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소스들을 넣어줄 거예요. 깍두기 재워놨던 물은 빼고 소스들을 조금 부어준 다음에 열심히 뒤젓고, 중간에 부추도 조금 추가해주고, 다음에 먹어봤는데 양념이 조금 이제 심심해서 고춧가루, 그리고 참치 액젓, 그리고 설탕을 조금 추가해줬어요. 손에 소스가 범벅이 돼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주방 전체에 소스 대환장 파티가 열리려던 차에 안되겠다 싶어서 방에 있던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소스를 좀 손에 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혼자는 도저히 안돼요. 괜히 김장 시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이유를 깨달았고, 굳이 혼자 해보겠다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치는 사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여곡절 끝에 깍두기는 완성이 돼서 준비해둔 김치통에 소분해서 담아줬고, 이제 다음으로 겉절이도 똑같이 소스랑 섞어준 후에 담아줬는데, 겉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추가해줄 건 없고, 먹기 전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참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줄 거예요. 겉절이 담글 때 팁을 좀 드리자면, 겉절이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배추를 무치는 거라서 너무 세게 무치면은 배추들이 전부 꺾여버려서 먹을 때 맛이 안 사니까 꼭 힘을 빼고 좀 설렁설렁 섞어준다 싶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부추 무침을 해줄 건데요. 부추 무침에는 소스를 조금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진간장 2스푼, 그리고 식초 1스푼, 그리고 설탕도 1스푼 정도 섞어서 마무리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먹을 요 겉절이는 먼저 좀 빼줄 건데, 저희는 시골에서 가져온 들기름이 있어가지고 요거 들기름 한 바퀴 싹 둘러주고 참깨로 마무리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무말랭이도 해줄 건데요. 무말랭이는 부추랑은 조금은 다르게 진간장만 2스푼 추가해서 마무리 해줬어요. 이렇게 김치가 모두 완성이 됐고, 드디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고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보쌈을 삶아줄 건데요. 옆에 깍두기 무가 또 다시 보이는 이유는 보시기 편하시라고 따로 제가 순서를 바꿔서 편집한 겁니다. 고기는 삶는데 오래 걸리니까 양념 만들고 나서 바로 먼저 삶아준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보쌈은 보쌈 맛집들이 삼겹살이나 뭐 다른 부위보다도 가브리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가브리살을 사용해줬어요. 가브리살은 먼저 물기를 닦아주고 지방이나 근막이 있는 부분들은 손질해서 준비해줬고, 잡내를 잡고 풍미를 좀 더해줄 양파, 그리고 대파, 거기에 통후추 한 30알 정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된장을 1스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됐으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돼요. 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강불로 유지해 주시고, 혹시라도 넘치거나 하면은 잠시 중불로 바꿔주고 다시 강불로 바꿔주세요. 반대로 물이 너무 쫄아서 적어지거나 하면은 물은 조금씩 추가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대망의 가리비 칼국수를 할 건데,
가리비는 손질이 중요해서 손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저처럼 저렇게 맨손으로 하시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고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김치 하는데 저의 뇌 용량을 다 써서 장갑 끼는 걸 깜빡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가리비 손질도 마무리됐고 고기도 한 3-40분 푹 끓여줬으면 이 국물로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가리비 칼국수를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안에 있는 것들 채로 좀 걸러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채로 전부 걸러주시고 국물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고기는 먼저 옆으로 좀 빼서 대기시켜 주셔도 괜찮은 게 가리비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완성이 될 거라서 고기 식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고기는 옆에 잠시 대기시켜주고 국물에 가리비를 전부 넣고 한번 푹 끓여주세요. 거기에 양파도 살짝 추가해주시면 더 좋고 다진 마늘도 조금 더 썰어서 추가해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랑 마늘도 추가가 됐으면 이제 오늘 먹을 김치들도 다 준비해 주시고요. 물에 가리비를 넣고 한번 푹 끓여주세요. 이제 가리비가 끓는 동안 고기는 먼저 썰어서 접시에 이쁘게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입을 열면은 다 익은 거니까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고 가리비 입이 다 열렸다면 이제 칼국수면을 바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또 명색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플레이팅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가리비를 또 다시 옆에 잠시 빼두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가리비 발라서 다시 가리비 안에 혹은 육수 안에 저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은 나중에 먹을 때 또 편하잖아요. 아무쪼록 가리비살도 발라줬고 육수도 끓으면 칼국수 면을 넣고 끓이면서 칼국수 면이 어느 정도 다 익기 전에 다시 가리비를 위에 근사하게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김치 4종류, 겉절이, 무말랭이, 깍두기, 그리고 부추무침을 곁들인 가브리살로 만든 굴보쌈, 그리고 그 육수와 가리비 육수를 더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가리비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던 저녁 한 끼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와이프 집밥 먹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